강력한 무기로 삼고 있는 히토류가 최대 약점이 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압도적인 히토류 생산국이 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낮은 생산 비용과 느슨한 환경 규제를 등에 업고 대규모 생산에 나선 것입니다. 덩샤오핑이 1992년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엔 히토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히토류는 17개의 원소를 일컫는 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은 전혀 희귀하지 않은 원소들입니다. 전세계 히토류 매장량은 1억 2천만 톤인데 중국에 4,400만 톤이 있고 브라질과 베트남에도 2,200만 톤씩이 있습니다. 다만 정제와 가공이 20단계 정도로 매우 까다로워 히토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토류 생산에 엄청난 환경오염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히토류 1톤을 추출하는데 6,300만 리터의 독성가스와 20만 리터의 산성폐수, 1.4톤의 방사성물질 함유폐수가 발생합니다. 내몽골에 위치한 중국 최대 히토류 광산 주변도 이미 방사성물질로 뒤덮인 상태입니다. 가축이 폐사하거나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주민들은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염이 심각하다 보니 선진국들은 정령공장 건설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차지하던 히토류 생산량은 2009년 97%에서 최근 70%까지 낮아졌습니다. 호주 12%, 미국 8.8%, 미얀마 2.9% 등이 추가로 생산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에서 히토류를 채굴해 이를 모두 중국에 보내 가공한 뒤 재수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자체 광산에서 채굴한 것을 말레이시아 공장으로 보내 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방사능 물질이 쌓여 말레이시아가 공장 재가동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히토류가 마지막 카드이기에 쉽게 생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를 놓고 일본을 무릎 꿇리는데도 히토류를 사용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수출통제법까지 발효했습니다. 허가 없이 수출 시 이익의 10배 가까운 벌금을 내고 업무까지 정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히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60% 정도를 촉매제로 사용하며 15%는 유리 렌즈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텔스 전투기와 토마호크 미사일 등 첨단 무기 제조에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F-35 전투기 한 대를 생산하는 데에도 히토류 417kg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프리카 말라위 등과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한국에도 꼭 필요한 자원이지만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의존도가 미미합니다. 히토류 44%는 중국에서 소비되고 일본 27%, 미국 14%, 유럽 9%, 한국은 3% 이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에서 소비된 히토류는 3,200톤으로 금액으로도 81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토류로 만들어지는 연구자석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세계 연구자석 중 90%는 중국이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본입니다. 일반 자석의 10배 이상으로 자력이 강해 IT기기, 전기차, 드론, 무기 등 전방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한 대를 만드는데도 연구자석용 히토류 1kg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구자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17개 히토류 원소 중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디스프로슘이 필수입니다. 디스프로슘은 100도 이상 고열에 견디는 연구자석을 만드는 데 필요한데 97% 이상은 중국에서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EU는 2050년까지 전기차용 히토류 수요가 10배 늘어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용 레이저 장비나 IT기기용 모터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히토류는 ND 연구자석이다 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닌 셈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놀라운 것은 히토류를 적게 쓰는 나노자석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히토류 함량을 줄이면서도 성능은 1.46배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가 더욱 진행되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히토류 생산이 오히려 식량 위기를 불러와 체제 불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8월 음식 낭비 현상이 가슴 아프다며 단호히 막으라고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12월 22일 식품낭비금지법 초안까지 공개했습니다. 먹방 등을 진행하다 걸리면 최대 1,700만 원의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전체 토지의 16%와 경작지의 20% 정도가 중금속 등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중국 제1의 곡창지대 후난성도 최소 40%의 농지가 오염물질로 뒤덮여 있습니다. 2016년 이래 중금속 업체 1,300곳 이상을 폐쇄했지만 히토류 생산만은 어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려면 최소 수백조 원이 든다는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천 98%가 농업 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고 400곳 이상에서 암마을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역습으로 매일 1만 2천 명이 암 진단을 받고 하루 암 사망자가 무려 7,500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은 10월까지 1억 1천만 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10개월 동안 수입한 내두는 전년 대비 18%가 늘었고 옥수수는 97%, 밀은 무려 164%가 증가했습니다. 최대 압박카드로 사용하는 히토류가 부메랑이 되어 식량으로 발목이 잡히는 상황입니다. 히토류로 전세계를 좌우하려던 중국, 과연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